사연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온 세상에 부는 MZ 바람이 국회까지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람의 중심에 계신 분인데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김용태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1990년생이시고요.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도 있는데 드디어 국회에도 90년대생이 왔습니다. MZ 세대 국회의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여당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제가 예, 알고 제가 있어요. 막내입니다. 예. 야, 막내 기분 어떠신가요? 저한테 관심이 많으셔서 네. 굉장히 과분하고요. 제가 입는 옷, 제가 먹는 거, 제가 정말요? 행동하는 거, 제 SNS 많은 저희 당내 의원님들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신가요? 제가 당선인 신분에 네. 제가 평상복은 캐주얼하게 청바지나 아니면 자켓 많이 입거든요. 네. 입고 국회를 한번 왔었는데 저희 중진 의원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국회라는 곳이 굉장히 TPO가 중요한 곳이다.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왜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 MZ들의 3대 요가 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있다고 하는데 혹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3대 요를 외치고 싶었던 순간 있으셨나요? 많죠. 저희가 최근에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원구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의장실 앞에서 네네. 이제 항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 네. 당 차원에서 좀 젊은 의원들이 앞에 건강한 그때 3대 요가 나와. 물리적으로 좀 건강한 네. 분들이 앞에 섰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해는 했어요. 왜냐하면 좀 중진 의원분들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네. 물리적 충돌은 없습니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말씀 주신 건데 그때 이걸요? 제가 이제 왜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상황이 있어요. 귀엽다. 네. 그냥 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솔직하셔도 참 좋습니다. 네, 근데 네. 의원님 이렇게 뵙기에는요, 너무 이렇게 힙한 MZ세대 같잖아요. 맞아요. 외모만 보면은 저기 홍대 어디께나 아니면 저기 신사동 가로수길 정도에서 많이 뵐 것 같은데 잘생기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산한 게이트볼장에 출몰을 하신다고 정말요?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포천 가평이 네. 나이대가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지역이고 네. 또 지역의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게이트볼장입니다. 게이트볼 치실 줄 아세요? 저 쳐봤죠. 칠 줄 아세요? 제 1게이트 통과.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통통치죠. 네. 예민한 스포츠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아직 못 해봤어요. 이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임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 대학교 때 배웠었어요, 진짜. 저도 그래서 네. 의정 활동하면서 좀 게이트볼을 배워보려고. 네. 용태야, 우리 게이트볼 한번 치자. 막 이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프로 되는 거 아니에요? 피지컬이 좋으셔서 금방 느실 거예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지역구에 계신 예. 어르신들이 뭐 내 막내 아들 혹은 예. 우리 손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안아주세요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안아달라는 표현 많이 하는데 네. 다 안아주세요. 회관 가시면 아유 우리 이쁜 아들, 이쁜 손주 하면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네, 그런 만큼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의미일 텐데요. 오늘 김용태 의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인생 책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책을 가져오시려나 궁금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어요. 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랑받은 책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바로 앙뚜안 드 생텍쥐페르의 어린 왕자입니다. 어떤 책인지 만나보고 올까요?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의 순수한 시선으로 모순된 어른의 세계를 비추는 어린 왕자. 꾸밈없는 진솔한 문체와 동화처럼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삶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을 아름다운 은유로 녹여낸 작품입니다. 특히 이 책은 문학평론가 황현산의 번역으로 프랑스어 원문에 대한 섬세한 이해, 정확하고도 아름다운 문장력, 예리한 문학적 통찰을 고루 갖추며 원전의 가치를 충실히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어른들의 동화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저는 사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읽어보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느낌이 또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고르신 만큼 여러 번 읽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완독을 여러 번 하기도 했지만 네. 사실 완독보다는 에피소드별로 따로따로 떼어서 읽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각 줄거리가 주는 생각해볼 지점들이 굉장히 많고 살면서 힘들 때 또 여러 가지 좌절에 부딪혔을 때 이 구절구절 또 명언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많이 따로 떼어내서 읽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네. 의원님도 그렇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으셔서 이걸 인생책으로 선정하셨을까요? 저는 어린 왕자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살면서 나도 한번 어린 왕자를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 어린 왕자를 비평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어린 왕자가 사실 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린 왕자가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렸을 때의 나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새롭게 더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순수함,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러한 광경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린 왕자였구나. 네. 그래서 어른이 된 나와 또 어렸을 때 나가 충돌하면서 세상에 적응해 나갔을 때 그런 순수함을 찾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 책이 좀 많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왕자 책 안에는요, 정말 가슴을 울리는 명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뭐 스토리보다 뭔가 시적인 대화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그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가슴을 울리는 어린 왕자 속의 명대사 한 번씩 얘기해 주실래요?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맞아요.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겉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돈 많게 생겼어. 사실 나만 그런 거야. 저는 그래서 이거 보고 좀 많은 걸 깨닫게 됐었거든요. 우리 맞아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현직을 떠났지만 네. 제가 한참 현역일 때 우리 작업 멘트로서 정말 최고의 멘트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을 그렇죠. 예. 이 작업 멘트로서 네. 네가 만약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설렐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데이트도 그렇지만 사실 네.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에가 제일 설레거든요. 설레지. 저 같은 경우는 이 대사가 굉장히 울림이 있었는데 네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시간이란다 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것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명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앞에서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 대사가 또 떠오르네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란다. 뭐 말씀하신 내용들 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이고요. 네. 인생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치하지만 민생과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지. 이러한 희망적인 요소가 이 어린 왕자에도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영자 선배님이 네. 그동안 이렇게 뭐 우화라든지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도 네. 이 어린 왕자를 인용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장미가 물은겨. 나같이 예쁜 장미한테 왜 가시를 줬어요. 신한테 따진겨. 그랬더니 신이 이른겨. 가시한테 넣어준겨 이거 사.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명언이다. 했더니 이제 봤더니 우리 선배님도 이 어린 왕자의 그 문구를 인용하신 거라는 거 오늘 깨달았네요. 네, 이렇게 울림이 있는 우리 어린 왕자. 많은 사람들의 인생책 어린 왕자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용태 의원님과 함께하는 책과 인생 이야기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반가운 이름이죠. 소행성 B612입니다. 소행성 B612는 어린 왕자가 원래 살았던 별의 이름입니다. 뭐 장미와 세 개의 화산 그리고 바오밥 나무가 있는 공간, 아주 작은 정말 단순한 곳이었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 작지만 어린 왕자에게는 삶의 대부분이었던 정말 중요한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 왕자가 여기서 굉장히 순수함을 잃지 않고 장미꽃에 물도 주고 또 열심히 마당도 닦고 네. 그랬던 공간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로움을 느꼈던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맞아요. 많은 분들 만나서 그 불시착한 비행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이야기도 하고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이 어린 왕자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자신의 별에서 계속 일상을 사는 거잖아요. 일상을 계속 살다가 어느 순간 공허함도 느끼고 뭔가 다른 걸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별을 떠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여정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람한테 대입해보면 방황의 시작인 것 같기도 하고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뭐 방황을 한다거나 뭔가 떠났다거나 이랬던 적이 혹시 있으세요? 있었죠. 많은 방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꿈꿨지만 정치는 정해진 루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각 직업군에 맞는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선배들의 어떤 루트를 따라가면 되는데 정치인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더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전공을 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학을 전공해서 과연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대학 시절에서도 많은 방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방황했던 순간들 또 그 공학 수업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정치를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남들과는 다른 생각들, 남들과는 다른 경험들이 폭넓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양분이 됐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의 꿈을 꾸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였어요? 처음 꿈을 꾼 게? 저는 중고등학교 때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꿈이 뭐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요 이런 친구들 있긴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요즘 MZ세대 중에는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제 친구들 보면은 뭐 네. 검사, 변호사, 의사 어렸을 때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커가면서 이제 그러한 전문직을 많이 선호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변에서 나는 정치인이 될 거야라는 꿈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친구들이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특이하고 웃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네. 정치인이라고 하면 딱 뚜렷한 무언가가 없다 보니까 웃음거리를 사기도 했고. 네. 근데 뭐 돌이켜봤을 때 친구들하고 지금 만나면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또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때 웃었지만 야 예. 네가 이뤄냈구나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방황하셨던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어린 왕자는 B612를 떠났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 뭐 결말에 대한 이야기는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 독특하고 고유한 자신만의 세계 B612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의원님은 자신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자기만의 별을 또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꿈이 확고하셨던 거 보면 그게 분명하실 것 같아서. 저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정치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우리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 300분 모두가 엘리트에 버금갈 정도로 정말 학력도 뛰어나시고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따뜻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치를 하는 목적과 본령이 결국에는 인권에 대한 것, 그다음에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따뜻한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았고 지금 국회의원 돼서도 그 별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별을 떠나고 나서 방황을 통해서 여행을 하면서 장미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된 어린 왕자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의원님은 그럼 그 방황을 끝내게 되었던 뭐 해결해준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희망인 것 같아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절망과 불안감이 많이 오는 이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MZ 분들이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희망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란 희망, 내 노력만으로 합당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 부모 찬스가 없더라도 내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다는 공정한 운동장에 대한 의지와 믿음, 그리고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도전해서도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이게 결국엔 정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런 희망들이 저는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례지만 우리 의원님 MBTI F신가요? 맞습니다. 진기 있어. 알았어요. F가 마음이 따뜻하거든요. 그럼요. 네,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이지아 희망을 아나운서도 가진. F잖아요. 저도 그게 F죠. 눈물도 많고. 저도 F예요. 네. 저도 F인데. 그래? 찌찌뽕. 이렇게 말하지만 저를 알고 있는 저와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은 네가 T지 왜 F야 맨날 진짜 딱 이러시는데 봐도 F신데. 그렇습니다. 눈물도 많으세요, 그러면? 눈물도 많습니다. 저도 그냥 슬픈 볼 때는 드라마, 티가 안 나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이제 티가 나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따뜻한 세상을 정말 희망하는 젊은 정치인이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우리 김용태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린 왕자가 만난 어른입니다. 네, 어린 왕자가 6개의 행성을 이제 여행하면서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게 돼요. 참 그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뭐 늙은 왕, 허영꾼, 술꾼, 장사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뭐 가로등을 켜는 사람도 있었고 지리학자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뭐 가장 인상적이었던 어른 혹시 있으세요? 모든 게 하나씩 결여되어 있는 분들로 나오는데 사실 제가 커보니까 이 나와 있는 그 술꾼, 왕 이러한 분들이 우리 어른들인 모습인 거잖아요. 삶에 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변하고 살기 위해서 또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장의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투영된 인물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중에서 인상 깊은 분들을 꼽자면 네. 저는 술꾼인 것 같아요. 술꾼. 오. 꼭 술꾼이 꼭 뭘 잊으려고 술을 먹거든요. 네. 맞아요. 술에 취한 게 부끄러워서 또 술을 맞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은 해장하려고 또 해장술 먹고 비슷합니다. 가장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시니까 네.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여기 네. 왕이 나오잖아요. 이 왕이 사실은 명령을 위한 명령을 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뭐 합리적인 명령만 한다, 지킬 만한 명령만 한다. 네, 네. 예를 들어 뭐 어전에서 하품을 그만두라 그러면 저 하품이 나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 하품을 허하노라 갑자기 이렇게 이 사람이 지킬 만한 얘기만 한다 그래서 되게 합리적인 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평이 있는데 늙은 왕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린 왕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윤호하노라 뭐 허락하노라 이러한 표현들 쓰는 거 보면 명예만을 쫓았던 권력자로 투영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이게 이 시대의 정치인들을 희화화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죠. 이 어린 왕자가 이제 여러 행성을 돌다가 결국 지구에 도착해서도 어른을 한 사람 만납니다. 논리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어른 조종사인 건데요. 사실 그걸 보면요, 이 사람도 사실 어릴 땐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보아뱀 그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걸 그렸을 만큼 굉장히 순수하고 상상력도 풍부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 모습을 살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잃어가게 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직 젊으시지만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순수함 같은 걸 발견할 때가 있으신가요?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정치를 처음 꿈꿨을 때부터 남겨놨던 메모장이라든지 제가 그때부터 정치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간략간략하게 적었던 소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하고는 네.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순수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시잖아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기관 중에 꼭 상위의 랭킹이 되는 곳이 국회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희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원내에 있을 때는 당직 생활도 했었고 가끔 원내에 계신 의원들을 이해 못했던 순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막상 들어와 보니 또 한편으로 이해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 어렸을 때 우리가 사춘기 때 아버지 보면 이해 못할 때가 많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 결정을 하셨을까? 나는 아빠가 되면 저런 결정은 하지 말아야지. 근데 실제적으로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 그때 아빠가 이러한 결정을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많이들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와보니 국회의원들도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만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구나 해서 네. 좀 공감 갈 때도 있고 하지만 또 국민들의 어떤 상식과 또 객관적인 그런 기대치를 또 담아내기 위해서 그 중간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의원님 보셨을 때는 아니 용태야 반듯한 그 대학에 들어갔다가 졸업을 했으면 그냥 그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잘 살면 되지 왜 혹독하고 그 무서운 정치 바닥에 왜 들어가겠다는 거 이런 생각을 부모님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떠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정치하는 것을 반대했었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선거를 2018년도에 공직선거를 출마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엄청 반대하셨어요. 우셨던 기억도 있는데 울기까지 그만큼 하셨어요. 예, 우리 아들이 진흙탕에 들어간다고 왜 굳이 너가 해야 되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정치인이 아니시고 네네네. 정치에 관련된 분들도 아니시거든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인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못했던 정치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으셨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이신 거죠. 지금은 제가 국회의원 선거 경험이 2번 있었고 네. 처음에는 낙선했고 2번째 이제 당선됐는데 누구보다도 제일 열심히 하신 것이 그 선거운동을 저희 부모님이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부모님의 고향이 지역구신 거죠? 예, 저희 부모님 고향으로 왔고 네. 또 제 본적지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또 응원으로 바뀌셨겠어요 이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를 보시면서 선거운동을 네. 열심히 하셨죠. 그렇게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네. 또 막상 들어와 보면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세계, 좋은 말로 노련하고 뭐 노예하고 뭐 이런 어떤 세계들이 펼쳐졌을 때 좀 적응이 안 되는 면이나 그런 것도 있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가 그걸 일명 여의도 사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치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권력 의지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그 말의 뜻을 해석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분들, 여야 의원분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저분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지? 왜 저런 말씀들을 했지? 저 말씀의 표현이 뭐지? 이 뜻을 해석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 행간의 의미라고 하죠. 그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좀 어렵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또 정치의 또 과정이고 각자의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들이니까요. 말 그대로 정말 정치판인 것이잖아요. 정치판에서 정치를 하는 거니까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될 때도 있죠. 이 어린 왕자는 사막여우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조종사는 어린 왕자를 통해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어떤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하나하나 찾아가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아무래도 제 지역 주민들이죠.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배경에는 젊은 정치인이 한번 바꿔보라 하는 그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분들, 유권자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늘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응원을 줬던 것은 가족과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길들여진다라는 표현 어린 왕자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시간을 소비하고 물을 주고 꽃이 어떻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이 고민하는 그 시간들 우리가 길들여지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친구들 또 가족들 또 이런 분들 통해서 저도 이런 관계를 맺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방송 준비하면서 방금까지 대기실에서 우리 의원님이 뉴스에 나오고 네네. 계셨거든요. 네. 근데 여기 녹화까지 막 뛰어오신 모습까지 보게 됐는데 좀 쉴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영 씨. 우리가 쌍둥이 아니냐고. 순간이 여기 와 들어가실 줄 있지? 알았어요.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럼 의원님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진영의 결정 OX 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맞으면 O, 아니면 X 들어주시고 부연 설명 살짝만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를 보고 MZ세대라고 불리지만 사실 나는 젊은 꼰대에 가깝다. 하나, 둘, 셋. 오, 진짜예요? 꼰대예요? 네, 약간 좀 그런 점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정권이에요? 제가 제 스스로 느낄 때도 점권일 때가 좀 있는 것 오, 같아요. 진짜 어떨 때?
이렇게 말하면 이거 말하면 또 저희 보좌진분들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어디 갔어요. 다 가셨나요? 네. 최근에 저희가 밤 11시, 12시까지 네. 대기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에 있을 때 네. 의원들이 대기할 때 보좌진이 같이 대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물론 이제 보좌진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의원을 보좌하고 또 네. 그 비상대기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보좌진분들이 같이 대기하는데 저는 일 가정 이런 병립이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모두 다 가시라 그랬거든요. 진짜 가시더라고요. 네. 아니 이렇게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다 가셔서 이렇게 다 나와서 가시라. 예? 바로 그냥. 그래서 좀 가시는구나 제가 네. 이렇게 말했더니 뭐 언론인이 저한테 그거 점권이라고. 아, 정권이라고? 근데 그게 또 여의도 사투리일 수도 있거든요. 보좌진이 못 알아들은 건지 안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살짝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의 말씀을 너무 존중하는 보좌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다. 바로 그냥 실행하시는. 네, 그랬구나.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잘생긴 외모와 젊은 나이가 강점인 김용태 의원님. 지역구 어르신들을 뵐 때는 나이보다 더 노숙해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스타일링 할 때도 있다? 하나, 둘, 셋. 저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30대 후반의 어떤 보좌진분들은 하얀색으로 염색하는 분도 있어요. 아, 진짜? 나이 들어 보이게 보이려고요?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링이나 네. 옷을 입을 때 뭐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게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게 강점이니까요. 다음 질문 마지막이에요. 드릴게요. 낙후되고 침체된 우리 지역구 MZ 감성으로 10년은 젊어지게 할 자신 있다? 하나, 둘, 셋. 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 노력하고 계신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직을 통해서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부족해요. 부족하고 또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4년 동안 포천 가평이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 변화가 이뤄내지 못하더라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왠지 정말 희망찬 포천 가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의 솔직한 OX 퀴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용태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내가 그리는 지구별입니다. 자, 어린 왕자에게 소행성 B612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지구별이 있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정치인을 꿈꿔오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리는 나만의 지구별, 이 어떤 이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모습 어땠으면 좋겠다. 저는 불평등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따뜻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인 불평등 해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요즘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정치를 하는 그 본령, 목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불평등에 대한 생각은 정말 많이 하고 계시겠어요.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키오스크 너무 어렵잖아요. 키오스크 네. 스마트폰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네. 키오스크 자체에서 당황해하시고 황당해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광경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젊은 정치인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동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출산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구조들, 아이를 낳으라고 국가에서 많이 권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환경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거든요. 저희 당도 최근에 육아 대리를 위한 이런 육아휴직을 아버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법안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 또 육아휴직과 관련된 이 월급을 좀 더 상향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법안들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젊은 층에 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에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어린 왕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으세요? 내 안에 어린 왕자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다가 보면 현실적으로 삶에 쪼들리고 적응하고 순응하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질, 이 순수함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세요? 엄마 미소, 이모 미소. 그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반듯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흐뭇한 웃음이 나오시네요. 나오네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에게 흐뭇한 웃음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정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유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려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책은 세상을 보는 창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거울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봤구나, 거울을. 잘 안 보게 되죠. 네. 책만 보고. 왜냐하면 이게 볼 때마다 예전에 이랬었나 하면서 맞아. 몇 년 지나서 보면 좀 달라지고 네. 그 전에보다 이 책이 이런 내용이었어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책은 그대로잖아요. 내 경험이 자란 거거든요. 그렇죠. 이 책 안의 내용들을 발견하는 경험이 자란 건데 이 어린 왕자는 정말 아주 어린아이부터 네. 할아버지까지 그 모든 경험들을 다 함유할 수 있는 책이에요. 완전 반짝반짝이는 그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꼭 구입하셔서 5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보시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50에 한 번 보면 되겠다. 저 정말로 초등학교 때 봤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네. 나이에 들어봤더니 이해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두고두고 읽으면 좋을 인생 책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의원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과제들 또 이러한 해결책이 이 핵심은 결국엔 정치권에 있습니다. 때로는 보기 싫고 하더라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이런 정치 상황들을 봐주신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을 또 올바르게 이끄는데 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치인을 꿈꿨다는 우리 김용태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의 어린 왕자는 정치를 꿈꾸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꿈을 이루신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어린 왕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의원님으로 앞으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